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8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휴가철 이동량이 확진 규모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최대 24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5,765명. 전날 같은 시간대 8만 1,663명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0일 19만 2,077명이 발생한 이래 넉 달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자정까지의 확진자 수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이후 진단검사 건수가 크게 든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어제 선별진료소는 오전부터 긴 줄이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휴가철과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의 여파도 당장 이번 주부터 확진자 숫자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유행 정점을 이번 달 중 15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던 방역 당국은 최대 24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33만 명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 최대 900명, 사망자는 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학과 추석 연휴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천천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격하게 감소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새 모더나 백신이 영국에서 최초로 승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국내 허가와 도입 일정을 이달 말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이 국정 혼란과 여당 내홍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전을 인적 쇄신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의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에 따른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김대기 비서실장과 정무, 홍보수석 등의 유임이 예상되고 홍보 보강 차원에서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의 영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물어 권성현 교육비서관이 교체됐는데 이처럼 일부 비서관급의 교체나 재배치가 예상됩니다. 전면 쇄신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부분적인 손질만으론 지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사가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은 또다시 묵살될 참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늘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이름으로 열리는 기자회견은 모두 40분 정도 진행되며 15분간의 대통령 모두 발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인사 논란과 건진법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선 논란,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새 지도부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당 내에서도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새롭게 뽑힌 사람은 전주의 엄태영 의원 등 6명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주 위원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주 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나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비대위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심 한라인이 생긴 거 아니냐는 논란에 주 위원장은 한사코 지역 안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9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의총에서 재신임을 얻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 중 하나인데 이준석 대표는 내쫓고 본인은 자리를 지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천억대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상태에서도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에 눈길을 끌었던 박덕흠 의원도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당 혼란부터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 속에 오늘 비대위 체제가 적법한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이준석 대표의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어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진종 기자입니다.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꺼낸 카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돈의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시행을 계속 미루어 아직 제대로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심사 때 안전진단 평가 비중을 낮춰 통과도 쉽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재건축 조합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법제화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상당히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용산지구나 세운지구 같은 곳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주고 세금도 깎아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 52만 가구 등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집값 하락기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비판, 민간 주도 개발로 결국 땅 주인이나 건설사들 좋은 일 시킬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은 큰 그림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뒤로 밀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라산에는 200mm가 넘는 강우량도 기록이 됐는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내륙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 경남권 해안에 내려져 있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제주에는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호우특보도 남아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앞으로도 정체전선의 영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비가 오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영동 중북부와 제주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10에서 최고 7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낮이면 그치겠지만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